전기에너지 생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빨리 펴. 자, 우리 근데 이거 사실 중3 때 배웠던 거죠?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라는 게 생산이 됩니다. 맞죠? 네. 그럼 이게 뭐였냐면 코일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움직였을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자기장이란 거 복습을 그래도 한번 가는 게 맞겠죠? 이거 중3 때 배운 내용 아니에요? 원래 계속 나와요. 근데 기권도 사실 중3 때 나오는 거잖아. 원래 통합과학이라는 게 중학교 때 나온 거 다시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내용이 중학교 때 다 있어. 우리 처음에 빅뱅 나오죠. 아마 중3 때 잠깐 나오긴 나오잖아. 그리고 생물 쪽도 세포, 식물세포, 동물세포 나오고요. DNA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중2 때. 중3 때. 네. 유전. 화학도 화학 분자식 쓰는 것도 다 나오고. 그래서 중학교 내용 다시 한번 살짝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 과학이요? 열심히 한 거 같아요. 맨 처음에. 응? 그러니까 2학년 중학교 때 정도 한. 그래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려워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너무 속상하네요. 이러니까 어렵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만해. 이 대가리만 그리면 되는데. 대가리가 뭐야, 대가리가. 나를 예쁘게 해야지. 고양이의 아름다운 머리만 때문에. 머리라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어떻게 고양이의 몸통에 사람 머리가. 이게 뭔 말이야? 자기장 한번 봅시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참고로만 자기장 단위는 어차피 쓸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T라고 쓰고요. 테슬라라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자동차요? 이거를 모티브로 한 겁니다. 그럼 자기력 이것도 한번 정리하자. 자기력이 작용한다니까. 자기력이란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력이면 힘이잖아, 힘. 그럼 단위는 뭘까요? 뉴턴. 뉴턴을 사용하고요. 이 자기력은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석과. 자석 사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두 번째는 자석과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세 번째는 전류와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석과 자석 사이 힘은 뭐야? N극 밀어내고 NS 땡기고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럼 자석과 전류 사이 힘은 뭘까? 우리 중2 때 배웠던 코일. 그 전동기. 요런 거 있죠? 이렇게 전류되면 손가락 넣고 손바닥 쫙 펴서 손바닥 파야 힘 받는다 이거 있지? 이거 아니에요? 그걸로도 되지. 이거 또는 이렇게 손 피는 거 있었죠?
이게 뭐야? 자기장과 전류 사이에서 힘이 작용하니까 힘을 받으면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상황은 뭐야? 전류와 전류는 우리가 어차피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럼 얘 때문에 생긴 자기장과 전류. 이거 위의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자기장을 만드는 게 자석이잖아요. 자석에서도 자기장이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인데 사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이런 거를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장 한번 표현을 해보자. 못 그렸어.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때 제가 지금 여기 그린 선이 뭐예요? 자기력 선이라는 친구입니다. 자기력 선이란 건 뭐냐면 자기장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선을 그린 거를 자기력 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자기력 선에 뭐 규칙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네들은 서로 교차하거나 교차하지도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력선은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강하다. 그런 거 있었고, 방향도 좀 보시면 자석 외부 방향과 자석 내부 방향이 조금 다른데, 외부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고, 내부에서는 S로 들어가서 다시 N극으로 나가야 되니까 S에서 N으로 가겠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발 아파. 됐나요? 그럼 봐봐.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어디서 자기장이 보통 가장 세? 이 지역이 세요? 여기가 세요? 첫 번째죠. 여기가 세단 말이에요. 자기력선이 촘촘하니까 센 겁니다. 그거를 공식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선 속이라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줄여서 자속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자속이라는 건요, 쓸 때는 이렇게 파이 이렇게 쓰고요. 단위는 WB 해서 읽을 때는 웨버 이렇게 읽는 겁니다. 맞아? 얘가 뜻이 뭔데요? 이거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우리가 자속이라고 불러요. 개수가 많으면 자속이 높은 거야. 알겠죠? 저게 I에다 동그라미 그린 거예요? 뭐라는? 이거 파이. 예. 우리가 이 자기력 자속을 이용해서 자기장 세기를 표현할 때는 어떤 면적당 어떤 면적이 들어간
자속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면적분의 파이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해요.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의 뜻이 뭐야? 어떤 면적당 자속이 많을수록 자기장이 세다는 거는 뭐야? 면적당 자속량 하면은 촘촘하다는 뜻이에요. 좁은 지역일수록 자속이 많을수록이잖아. 그럼 촘촘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니?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잡나요? 자기장의 방향이란 건 나침반이라는 도구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실시간 방향이 되죠? 그럼 나침반이 실제로 어디를 가리키냐? 그냥 이 화살표 방향이 나침반 방향입니다. 여기다 나침반 놓으면 어디 가리켜야 돼?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는? 왼쪽. 여기도 왼쪽이야. 화살표 방향이 나침반 방향이에요. 여기는? 오른쪽 되돌아가는 중이니까 오른쪽.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괜찮니? 뭐 어려울 거 없죠? 이거 뭐 중학교 거 복습인데 뭐. 그럼 지구도 자기장이 있잖아. 그럼 지구는 이런 자전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북극 N극이라고 하면 북극 남극이라 그러면 지구 자기장은 남극이 N극이고요. 북극이 S극이 됩니다. 그럼 뭐야? 자기장 어디서 나와요? N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된단 말이지. 그럼 자기역선은 이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지구 내부에서는 이 방향일 겁니다. 맞죠? 우리가 보통 나침반 지구에서 켜면 어디 가리켜? 어디 가리켜요? 나침반 이렇게 들고 있으면 북극 가리키잖아. 네. 왜요? 자기력선이 북극으로 가니까.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니? 핸드폰은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 나침반. 응? 핸드폰에 나침반 있잖아요. 그걸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핸드폰은 사실 나침반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GPS 이용해서 그냥 북극 가리키게끔 모형만 표현만 해준 거죠. 이건 그냥 디스플레이로 진짜 나침반이 아니고 나침반 화면에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GPS 이후에 북극이 어딘지 아니까 GPS 쓰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넘어가 돼. 잠깐 쉬지 말까? 의욕이 넘치지 않아요? 아니요. 뭘? 공부?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도 자기장이 생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전류 자기장. 우리가 사실 이거 진짜 많이 했잖아. 많이 했죠? 서연이도? 중학교 때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사실 어느 정도는 기억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직선 도선. 전류가 위로 이쪽으로 흐르면은 이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찾아요? 오른손으로 찾는 거죠. 이때 이 법칙 이름을 오른손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또는 앙페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앙페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엄지를 전류에 맞추면은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쥐어지는 방향 있잖아. 그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감으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때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기호 하나 알려주는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향 두 개, 기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각각 어떤 기호냐면 이 동그라미 두 개는요, 수직으로 뛰쳐나오는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X 표시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원이 뭐였냐면 화살이에요. 이거 화살. 알아? 아니요. 자, 화살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쳐봐요. 여기 앞부분 봐봐. 이게 화살이면은 이 화살이 이렇게 날아온다고 쳐봐요. 여기 앞에 얘가 보일 거 아니야. 아, 그 모양이. 얘가 이제 앞에서 보면은 원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화살이 날아가는 거 내가 보면은 뒤에 깃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깃털이 이제 이 모양처럼 생겼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X 표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전류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류본 자기장 이건 상관없이 그냥 방향을 표시한 거야. 3D를. 즉 우리가 이게 종이면 종이에서 이 방향과 이 방향은 표현하기가 힘들잖아. 그걸 이거를 대체한다는 소리예요. 아,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 방향은 종이에서 수직으로 나한테 튀어나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오. X는 종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야. 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 자기장을 동그라미와 X로 표시해도 되는 거야. 즉 얘가 요렇게 도는 거잖아. 그럼 왼쪽에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왼쪽 부분을 동그라미, 오른쪽을 X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괜찮니? 방향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요. 세기. 이 녀석의 세기는요, 당연하게도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전류에는 비례를 합니다. 왜? 전류 때문에 생기니까. 맞죠? 전류 때문에 발생하니까 자기장도 전류가 세면 센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기장은 거리에는 반비례를 합니다. 왜냐면 이건 그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내가 A라는 사람이 있고 살짝 뒤에 B가 있어요. 자기장 누가 더 세게 느낄까? 가까운 놈이 세게 느끼겠지?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세게 느낀다. 그 정도 의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가지고 보통 자기장은 거리분의 전류와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직선 도선 됐나요? 이것도 짧게만 넘어갈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석의 축소판이야. 자석을 그냥 이만큼 속 잘랐다고 생각해봐. 맞죠? 그러면은 가운데서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네들 이런 식으로 한쪽에 나왔다가 한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쳐봐. 그러면은 요렇게잖아요. 그치? 그러면 안쪽에서는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근데 튀어나오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돌아가려면 사이드 쪽으로 돌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좋아. 그렇죠. 이제 옆모습으로 보면은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지. 맞아? 이해돼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이해돼?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편의상 엄지 방향을 살짝 변형을 시켜줘요. 이때 그냥 전류를 휘감어. 나머지 원형도선의 경우는 전류를 이렇게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알려주는 방향이 원 안쪽 내부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아. 이렇게 하면 엄지가 튀어나오는 방향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원 내부가 이렇게 된다고. 그 원 외부는 내부의 반대 방향, 무조건.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세기는 당연히 이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이 비례하는. 예, 전류에는 비례하고 반지름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세기는 정확히 정중앙을 뜻해요. 정중앙을.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다는 거는 반지름이 크면 가운데 입장에서는 전선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약해지겠지? 맞아? 그 다음에 그럼 이 원 내부는 자기장이 균일할까요? 아니요. 균일하진 않아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니? 넘어가도 될까? 좋아요. 세 번째는 코일입니다. 근데 이 코일을 고등학교쯤 가면은 솔레노이드라고 불러요. 솔레노이드. 동글동글 왜 이러는 거야?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생긴 거 잘 봐봐. 원형 도선이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겹쳐 있는 거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형 도선의 손 모양을 따라와. 전류로 감으면 가운데 손가락이 내부 자기장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전류가 출발하는 방향보다는 어떻게 감겨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봐봐요. 똑같이 왼쪽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전류. 맞죠? 얘는 어떻게 감겨? 뒤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내려오는 방향이잖아. 맞지? 이 경우에는 요렇게 감기니까 내부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 돼요. 이거는 요렇게. 여기가 근데 우리가 생긴 게 막대 자석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이 튀어나오는 곳을 N극, 반대로 들어가는 곳을 S극으로 하다 보니까 요렇게 설정이 되겠죠? 근데 얘는요? 앞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손 모양 이거 맞아? 이 경우에는 내부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 됩니다. 얘는 왼쪽이 N극처럼 되고 오른쪽이 S극처럼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똑같이 왼쪽 스타트지만 말려있는 방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 점은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이 만들면 돼. 그러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안 되더라도 여러 번 볼 때마다 이렇게 감겼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징. 그럼 세기 이제 방향을 잡는 법 배웠고요. 세기를 보시면 이 녀석은요. 여기에 비례를 하는데 이때 이 애는 단위 길이당 감은수인데 많이 감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촘촘히 감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단위 길이당 감은수가 3이다. 이거는 1m당 3번씩 감는다는 뜻이에요. 맞지? 그냥 감은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감은수는 단순히 얼마나 감았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단위 길이당 감은수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코일의 길이분의 감은수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이해돼? 뭐 예를 들면은 가문수가 300번이야. 300번 감았는데 코일이 100m짜리예요. 그러면은 3이 나오겠죠? 아까 새로운 거 없네요. 그게 1m당 3번 감은 거랑 똑같은 거지. 알겠지? 촘촘히 감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넘어가 돼? 네. I는 전류고요. 전류에 비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 친구는 원형 도성과는 다르게 내부 자기장은 균일합니다. 왜 균일해지냐면 원형이 아까 겹쳐 있는 거라 그랬죠? 겹쳐 있다 보니까 계속 채워지면서 비교적 균일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균일하다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사실 중학교 거 계속 복습한 겁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 상대 운동이란 건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뭐 쉽게 말하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운동을 상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작전했다. 예, 그러니까 자석을 흔드는 거죠. 지금 봐봐. 그러니까 중간에 한 건데? 응, 맞아요. 얘는 가만히 있어. 얘가 내려오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네. 올라가면 멀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가까워져요? 아니요, 그대로. 이러면 그대로. 그러니까 포인트는 흔드는 게 아니고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가만히 있으면 가까워져? 아니요. 아니죠. 맞지? 자, 이런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세부적인 과정을 잠깐 보시면 상대 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코일 내부에 자속이 변화를 합니다. 알겠죠? 자, 자속이 왜 변화하는지 한번 봐봐. 여기서 이렇게 3개 나온다고 쳐봐요. 현재 저 위치에 있으면 자속 코일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속은 몇 개예요? 이거 하나 들어오잖아. 맞아? 이 위치에 있으면 자석 하나밖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코일이 이제 자석이 가까워져서 한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쳐봐요. 여기까지 내려왔어. 맞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자속이 바뀌어. 저기 위에서도 3개 아니에요? 위에서는 하나. 이거 그냥 내가 임의로 설정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비껴가잖아, 얘들. 아, 저기 딱 맞춰서 들어가는 코일 안에 들어가는 거. 알겠지? 근데 가까워지면은 3개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코일 내부의 자속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코일 내부 자석이 바뀌면 뭐가 변하는데요? 하시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친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면은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결국에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흔들었더니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유도 기전력이란 건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단위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맞추면 상 준다. 암페어. 볼트입니다. 나 전류는 볼트였어요. 전류가 암페어. 전압이니까.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그럼 뭐가 암페어예요? 전류가 암페어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그럼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유도 전류는 암페어.
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좋아요. 이거 왜 생기겠어? 전압이 생기면 전류가 흐르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옴의 법칙을 씁니다. 옴의 법칙. 옴스 로우. 이 코일에 걸리는 저항분의 유도 기전력. 옴의 법칙을 써서 유도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옴의 법칙 기억하시죠? 네.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물리 하실 거면. 이렇게 되고 갑자기 화학 포기하고 물리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 고2 때 갑자기 물리 하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화학이 너무 싫어서 또는 생물이 싫어서. 저는 생물이 그렇게 싫었거든요. 왜요? 저 외우는 걸 싫어했어요. 쌤 그럼 활용하는 걸 잘하셨어요? 외우는 거를 싫어했지 못하진 않았어. 외우는 걸 그랬으면 활용하는 거 괜찮은데. 됐죠? 네. 그래서 유도 기전력 공식을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갑니다. 이 공식을 보면서 우리가 유도 전류가 언제 세지는지도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석이 센 자석을 흔들면 유도 전류도 세졌습니다. 맞죠? 그 이유는 뭔가 한번 봐봐. 자석이 세다는 거는 자석에서 튀어나오는 자석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자석을 10배 센 자석으로 바꿔봐. 그러면 10, 3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자석이 얼마 바뀌었죠? 원래 자석, 안 바꿨을 때 자석은 2 바뀌었었잖아. 1에서 3이면 2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10배 센 걸로 바꾸니까 변화량이 20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자석이 셀수록 변할 때도 많이 변해. 그치? 그럼 자석이 많이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세지니까 이게 커지는 거잖아. 유도 기전력이 세지고요. 맞지? 그 유도 기전력이 세지면 전류도 세게 흐르는 거야. 이해돼? 두 번째는 코일을 많이 감아놓으면 유도 전류가 세집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코일을 많이 감는 거랑 같은 이유예요. 많이 감아놓으면은 전자기 유도 현상도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니? 세 번째는 자석을 빠르게 흔들수록 유도 기전력이 세집니다. 자, 이건 뭐냐면 빨리 흔들면은 변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럼 여기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시간이잖아요. 빨리 흔들면 시간이 늘어나요, 짧아져요? 이게 작아지는 거잖아. 분모가요. 그러면 얘도 커진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유도 전류도 세진다. 괜찮니?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 공식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변화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이 변화에 저항한다는 거의 의미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법칙 이름을 얘기 안 해줬네. 이 법칙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마이클 패러데이 법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이 사람 네, 렌츠의 법칙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발생할 때 전기가 어떻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물어볼 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변화에 저항한다. 그러니까 변하는 게 싫어. 맞죠? 변하는 걸 싫어하니까 항상 그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면 됩니다. 우리 뭐 몇 가지 예시만 짧게. 이렇게 다가와. N극이 다가와요. 그럼 자속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속이 추가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밀어야 되잖아. 그럼 이 방향으로 밀려면 이 방향으로 튀어나온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왜냐면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맞죠? 아, 근데 저 상태로 자석만 두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저 상태에서 자석만 두면 전류가 흘러요? 자석을 이제 흔들어야지. 아,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자석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냥 그냥 그 전구 하나만 달아놓으면 벌풀 나오겠네요?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자석을 흔들어야 된다. 이게 사실 에너지적 관점에서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럼 거꾸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감겨있는 방향은 항상 신경을 쓰세요. 자석이 빠질 때는 빠지는 것도 싫어요. 그럼 빠지는 걸 싫으니까 채워야 되잖아. 자발당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S가 되도록 자기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요렇게 흘러야 되겠죠? 요렇게.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됩니다. 유도 전류가요. 괜찮지? 여기 방향 잡는 방법이 렌츠의 법칙이고요. 여기 앞에 패러데이 법칙에서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이게 그 저항한다는 뜻의 마이너스예요. 알겠지? 반대 방향이다. 뭐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될까? 오늘은 10분만 더 합시다. 웬일로 말을 잘 듣는구만. 전자기 유도 활용하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뒤에 저희가 발전기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죠? 발전기고요. 마이크. 뭐 이런 거 다 제가 지금 이 그림 이용해서 짧게만 설명드려보면은 여기 사람이 마이크 갖다 대고 말을 하면은 안에 진동막이 흔들려요. 소리는 진동이기 때문에. 그럼 그 진동막이 흔들리면 자석이 같이 흔들리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마이크에서. 그럼 자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마이크가 그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소리로 하려면 그 소리가 엄청 커야지 자석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는 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쉽게 흔들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저 마이크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작고. 알겠죠? 그 노래방 마이크는 이 마이크랑 좀 다르죠? 노래방 마이크는 그 바뀐 전기 신호를 증폭해서 다시 소리로 바꿔서 크게 보내주는 겁니다. 알겠지? 마이크는 단순히 그냥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도난 방지 장치. 이거는 뭐 이런 게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지 않아요? 요즘에 못 본 것 같은데. 그 이제 대신에 그 앞에 문 같은 게 있죠. 그렇지. 이게 뭐야? 여기 이게 자석이에요. 근데 그 이제 그리고 문 앞에 달려있는 게이트 그 코일이고. 그럼 이거 들고 가면은 자석이 그 문 코일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맞죠? 네. 그럼 전류가 흐르고 그럼 소리가 나게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코일은 못 빼요. 이거 못 빼요. 그걸 빼는 게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 이제 요런 거 본 적 있죠? 네. 버스에 달려있는 여기에 이제
교류 전류가 흘러요, 원래는. 교류 전류가 뭐냐면, 우리가 전기라는 것, 전류라는 것도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건전지 같은 건 직류 전류라 그래요. 직류 전류 말고 교류 전류라는 게 있는데, 교류 전류는요,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야. 한 번은 요렇게. 네, 한 번은 요렇게, 한 번은 요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런 거를 교류 전류라고 합니다. 알겠지? 근데 이 교통카드에 들어있는 거는, 단말기에 들어있는 건 교류 전류가 흘러. 그럼 이 교류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 그리면,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맞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세졌다가 약했다가 세졌다가 약했다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안에 그런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네. 맞지? 그러면은 자기장도 어떻게 될까? 전류가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하잖아. 그럼 자기장도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합니다. 맞죠? 그럼 여기다 이제 교통카드를 대봐, 앞에다. 여기 갖다 대. 그럼 이 교통카드 안에도 코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예. 되게 작다네. 그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지금 여기서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하잖아. 그게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까워지면 세지는 거고 멀어지면 약해지는 거잖아. 그거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대고 있으면 이 교통카드 안에 들어있는 코일은 자기장이 약해졌다 세졌다 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그 전류가 흐르는 거 가지고 신호를 매겨서 요금을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 좋습니다. 넘어가도 될까? 한 장 더 해봅시다. 발전기. 이제 발전기 자세하게 한번 보자고. 전자기 요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불러요. 구조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자, 이렇게 이게 코일입니다. 근데 코일이 원래 이렇게 칭칭칭칭 감겨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하려고 한 겹만 그린 거야. 실제로는 코일입니다. 얘를 여기서 돌리는 거야. 어떻게 돌려요? 사람이 수동으로. 그럼 전동기 아니에요? 전동기 아닙니다. 전동기는 여기에 건전지가 달려 있어서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얘는 사람이 돌리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그 자전거 페달 밟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럼 빛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 밟아서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돌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게 자석이니까 자석에서 이렇게 자석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얘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지금 누워있잖아요. 코일이 누워있지? 누워있다 일어날 때 봐봐. 일어나면은 안에 들어오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근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지금 보면은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는 많아져요. 그 누워있다가 다시 자면은 다시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자속이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바뀌죠. 그럼 코일 입장에서 자속이 바뀌니까 전자기 유도가 흐르고 생기고 전류가 흐르는 거지. 이해돼? 좀 약식으로 설명했거든요. 혹시 이해 잘 안 되나? 네, 돼요. 돼요? 그 책에 있는 그림으로도 한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봐봐. 처음에 0도일 때 딱 그 세로로 서 있잖아요. 누울 때는 코일 내부, 이게 코일을 옆에서 본 모습이죠? 이렇게 사각형이면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울 때는 줄어들고요. 다시 일어날 때는 늘어나고. 이걸 반복하니까 코일 입장에서는 이 원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속이 계속 바뀌지. 그럼 전자기후도 발생,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해되니? 이때 교류 전류가 흐른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어차피 해야 되는구나. 아니다. 이렇게 그래도 설명하는 게 낫겠지? 설명합시다. 설명할게요. 0도 자,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얘가 이렇게 일어날 때,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때 지금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잖아. 그 일어날 때는 못 들어오게 하고 싶겠죠? 맞지? 그럼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렇게 자기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일어나고 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 이거를 그대로 눕히면은 요 방향이 돼요. 이래? 이거 이렇게 갖고 온 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누울 때는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줄어드는 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맞죠? 그럼 채워줄 때는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릅니다. 맞지?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또 요 방향이 돼요. 그럼 전류 방향 같은 거야? 같은 거 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같은 거 같죠? 근데 달라. 왜냐면 얘가 뒤집어졌잖아. 그래서 여기서 표시를 좀 해보면은 여기 왼쪽 부분을 초록색이라고 하면은 이 초록색이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비교할 거면 똑같은 모습 상태로 비교해야죠. 그래서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은 초록색이 왼쪽에 있는 걸로 돌리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일어날 때랑 누울 때 방향이 반대예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무조건 오늘 방금 설명드렸던 교류 전류가 생겨야 돼.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 이거 위주를 배울 거예요. 교류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 방향이 왜 바뀌냐면 만들어질 때부터 바뀌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어날 때랑 누울 때 전류 방향이 만들어진 전류 방향이 무조건 반대니까 얘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류 전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서연이 이해돼? 좋아요.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쭉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각도별로 자속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늘어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거는 뭐야?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 90도, 얘가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 돌아가고 있는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완전 누워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지? 완전히 일어났을 때는 제일 많이 들어올 때. 다시 눕고 있을 때는 다시 줄어들어 있다가 다시 180도면 다시 빵. 이렇게 가는 거야. 유도 전류 그래프는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사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미분을 할 줄 알아야 설명이 돼요.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은 외우자. 자, 미분을까지는 어떻게 설명할 겨를이 아니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 시간, 이 360도 돌아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나중에 삼각함수 가면은 이 90도를 시간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어쨌든 시간으로 바꿔도 전혀 의미가 퇴색되진 않아요. 왜요? 돌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많았다가 적어졌다가 많았다가 적어졌다 할 거 아니야. 계속 돌고 있으니까. 맞지? 그럼 그래프 기울기 의미는 제가 어떻게 찾는지 알려줬잖아. 기울기 의미 한번 볼까? x 증가량이 시간이죠? 이 그래프는? y 증가량은 뭐야? 그렇죠. 파이죠, 파이? 네. 그럼 자속 변화량이잖아. 시간분의 자속 변화량. 여기. 맞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유도 기전력에 비례를 해요. 맞지? 근데 유도 기전력이 비례한다는 건 유도 전류의 세기에도 비례한다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유도 전류의 세기랑 비례를 하는 겁니다. 맞죠? 유도 전류는 언제 가장 세? 유도 전류는 자속이 0이면 유도 전류는 최대값이 되고요. 여기 보면 기울기가 여기가 최대겠죠? 왜냐면 일로 갈수록 점점 눕잖아. 여기가 최대가 되고 반대로 자속이 최대인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몇이야? 1. 이거 자속 기울기. 빵이죠, 빵? 이렇게 누워있으면 기울기 0이잖아요. 자속이 최대인 지점에서는 유도 전류는 제로. 이게 서로 반대구나.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미분이거든요, 원래는. 도함수라 그래요. 고급 용어로. 도함수. 알겠죠? 학교 가서 얘기해봐. 너 좀 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너 도함수 뭔지 알아, 임마? 하고. 어쨌든. 그래서 봐봐, 보시면 자속이 0일 때 얘가 최대값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속이 최대일 때 얘는 빵이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괜찮니? 네. 질문 있나요? 이런 식으로 전기를 만든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걸 돌리잖아요. 이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방법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공통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괜찮나요? 질문 있어?